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집안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치워도 끝나지가 않는 게 집안일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 또 힘들면 그때는 또 쉬고 싶다 하겠죠. 오늘은 청소를 하다 CD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결혼식 사진이 담아있는 CD였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 결혼식 과정과 태국의 결혼 문화인 신소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본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에 만나 2년 연애 후 2014년 2월 14일 3월 14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결혼식은 정신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면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태국은 식을 2번 합니다. 아침은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저녁은 파티식으로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습니다. 아침식은 여러 스님들이 오셔서 연부를 해주시는데요. 합장을 1시간 정도 하고 있으면 제 손가락들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마비가 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스님들 식사를 먼저 챙겨드리고 9시에서 10시 사이 한국처럼 함이 가듯이 남자 쪽 친구들이 바구니라고 칭하겠습니다. 신랑과 같이 신부를 찾으러 갑니다. 신부 쪽 친구들과 아이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 저 길은 열립니다. 한국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저는 빨간 봉투에 돈을 미리 담아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봉투에는 한국 돈으로 5,000원씩 넣은 기억이 납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역시 어디든지 돈이 최고인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신부를 찾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신부 쪽 부모님께 바구니의 물건과 부모님 금목걸이 팔찌, 신솥을 같이 함께 드립니다. 머리를 부모님 다리에 갖다 대면 부모님이 잘 살으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신랑 신부 서로 예물과 반지를 교환하고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받은 친척들은 돈을 넣어 신랑 신부에게 줍니다. 한국의 패백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은 신랑 신부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실띠를 하고 앉아 있으면 친척들과 친구들이 손에 물을 뿌려주며 덕담 한마디씩을 하고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아침 예식은 끝납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지고 5시부터 저녁 예식 준비를 합니다. 파티식으로 회사 동료들과 지인들과 함께 시작을 하고요. 포토존이 있어서 오시는 손님마다 신랑 신부와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턱시도가 잘못 와 다른 사람 것이 와서 와이프 혼자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 없이 혼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을 합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면서 예식을 시작합니다. 부케도 던지고 직장에서 조금 높으신 분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덕담도 해주시고 예식을 도와주는 진행자들이 있어 예식을 편하게 치루었습니다. 저는 하객이 얼마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조카들 2명뿐이었고요. 와이프는 하객이 700명 정도 오셨습니다. 태국 커플들 결혼식을 가보니 1000명은 넘게들 오시는 걸 보았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면 축의금을 거들어 손님들 식사하는 테이블로 돈통을 들고 있는 도우미와 인사를 갑니다. 축의금을 주며 덕담과 짓궂은 장난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결혼식을 저녁 10시 정도 끝납니다. 저는 외국인이라 빨리 끝났는데요. 태국 분들은 뒷부리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태국은 결혼식이 하루를 잡고 해야 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신솥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라고 3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국 남자가 보는 신솥의 금액 기준은
여성의 직업과 그 집안의 재력입니다. 일단 태국 분들과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솥은 안 줄 수 없다는 건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100만 바트 이상의 신솥을 원한다. 그럼 일단은 여자친구를 한번 스캔 한번 하시고 직업과 한 달 버는 수입을 보셨을 때 20만 바트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업의 여성이라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도 되지만, 여자친구가 2만 바트에서 5만 바트 정도 받는 직업이신데 부모님과 여자친구가 100만 바트 이상을 원한다면 그냥 생각도 하지 마시고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결혼을 하시더라도 그 집안은 당신을 돈으로밖에 보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사지나 업소 여성들, 이분들을 저는 폄하하지 않습니다. 태국은 살아온 환경과 가정 형편 때문에 이쪽으로 일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가끔가다 콩깍지가 끼어서 신속 금액을 터무니없이 불러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신속 금액은 내 자신이 줄 수 있는 금액만 주시면 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면 뒤도 돌아오지 마시고 헤어지셔야 합니다. 결혼하셔도 오래 못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갔는데 신솥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님과의 왕래가 자주 없거나 딸을 키워주지 못한 부모님의 미안한 마음에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싸 안 줘도 된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도리는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결혼식을 진행하실 때 신솥은 드리지 않아도 돈은 결혼식장에 깔아 두셔야 합니다. 신솥은 그 집안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외국인인 저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태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는 없지만 태국에 있는 하나의 결혼 문화이다 보니 저희는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셔서 행복한 결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모님께 신솥은 안 해드려도 이것은 꼭 해드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금입니다. 10밭에서 20밭 정도 선에서 목걸이와 팔찌를 해서 드리셔야 합니다. 10바트 아닙니다. 10밭입니다. 저의 신속 기준은 20만 바트에서 50만 바트 선입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나중에 결혼을 생각하시는 한테 커플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